안녕하십니까. 고려대 박사과정 신병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보시는 것 같이 바이펜일에 이제 메틸기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달린 N-페닐톨루엔, 다시 말하면 메틸 바이펜을 가지고 촉매반을 통해서 수소화를 시키고 이제 탈수화시키는 이제 리퀴드 올가닉 하이드로젠 캐리어 시스템에 대해서 연료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에는 이제 미국의 DOE 기관에서는 단기적인 방법으로 이제 지금 현재 상용화가 되고 있는 고압 수소 저장 말고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메테리얼을 이용한 수소 저장을 이제 최종적으로 연구를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테리얼을 이용하는 방식에는 이제 메탈을 이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모프 같은 이제 솔번트 시스템, 그리고 이제 케미컬 리액션을 통해서 수소를 저장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이제 리퀴드 올가닉 컴파운드를 이제 수소를 저장해서 리퀴드 상태로 이제 수소와 저장된 물질을 만들고, 그걸 이제 저희가 원하는 곳으로 이제 파이프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런 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쉽게 이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이제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톨루엔 가지고 수소화를 시켜서 메틸 사이클로헥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수소화 탈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수소를 저장을 해야 되나, 이런 게 가장 큰 이슈인데, 그것을 하기 전에 그 물질을 선정하는 기준이 다음과 같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소를 좀 고용량으로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이어야 되고, 그리고 수소와 탈수화가 이제 리버시블하게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디컴포지션이 일어나던가 아니면은 제 리사이클이 어려운 거는 좀 곤란하고, 그리고 이제 탈수화가 될 때 열이 필요한데 적당선의 반응 엔탈피가 어느 정도니까 이게 또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소화 되기 전 후에 모두 상태가 이제 리퀴드 상태여야 되는, 그래서 멜팅 포인트가 좀 낮아야 되는 이러한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구되는 물질은 2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대부분 이제 링 구조고, 그다음에 하나의 구조는 이제 링 안에 나이트로젠, 옥시즌 또는 이제 이렇게 보론이 포함되어 있는 헤테로 아이테믹 컴파운드가 하나의 군이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탄화수소류, 하이드로카본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링 안에 이제 이런 헤테로 아이템이 포함되면은 보시면 이제 반응할 때 온도가 그 하이드로카본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점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연구했던 물질을 보시면은 이러한 나이트로젠이나 이런 헤테로 아이템이 포함되면은 수소화가 되면은 이제 멜팅 포인트가 낮아서 리퀴드 상태가 되지만은 수소가 다 이제 완전히 다 떨어진 상태의 물질은 멜팅 포인트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상온 상태에서는 고체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러한 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물질을 합성해서 상온에서도 이제 액상으로 될 수 있는 물질을 합성했는데, 단점은 이제 합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량 생산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 물질 같은 경우는 탈수화는 쉽게 가능한데 다시 수소화된 물질로 리사이클 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연구했던 이러한 카바졸류 물질 말고도 저희는 이제 이러한 하이드로카본류의 물질로 조금 어떤 물질이 더 가능성이 있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도 멜팅 포인트가 가장 낮기 때문에 수소화된 거랑 후의 물질이 다 액상으로 가능하고, 단점은 이제 탈수할 때 온도가 300도 가까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 그다음에 뭐 저장 용량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 그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이제 니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하이드로카본류의 어떤 물질이 좀 더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스크리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스크린을 해본 결과 보통 이제 나프탈렌류 물질, 그다음에 이렇게 링이 2개가 있는 바이페놀 물질이 대부분이 검색이 됐고, 보시면 원래 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멜팅 포인트가 80도인데 이 메틸기가 하나만 달렸어도 멜팅 포인트가 거의 마이너스 30도까지 떨어지는 특이한 경향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페놀도 멜팅 포인트가 70도 정도 되는데 이 메틸기가 뭐 3 쪽에 있다든지 아니면 2번째 있다든지 할 때 멜팅 포인트가 이게 거의 0도 가까이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프탈렌류 물질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어렵다는 저희가 그걸 어렵다는 거를 발견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타겟을 보는 게 이런 바이펜류의 메틸기가 치환된 이 물질을 가지고 연구를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두 번째 달린 거랑 뭐 세 번째 위치, 뭐 네 번째 위치에 따라서 멜팅 포인트가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웨이 퍼센트 수소 저장 용량은 6.7로 좀 이렇게 높은 편이고, 보일링 포인트도 이제 200도 거의 300도 가까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물질 가지고도 이제 충분히 이제 저희가 원하는 액상 저장 수소 저장 물질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두 가지 물질을 이제 섞어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유텐틱 포인트가 이제 그 낮은 온도에서 발견이 되고, 그리고 두 가지 물질을 섞은 경우에는 거의 한 반반 섞었을 때는 마이너스 24도 정도까지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세 가지를 만약에 동시에 섞으면은 어떻게 될까를 계산해 봤더니, 보시면 이제 초록색 선 안에가 이제 액상이 될 수 있는 이 세 가지 컴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0.47, 0.41 이러한 조성에서는 유텐틱 포인트가 거의 한 마이너스 30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만약 이러한 조성을 가지고 저희가 LHC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기존의 물질이랑 거의 동등한 멜팅 포인트를 갖는 이런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물질로는 저희가 이제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합성을 하면은 이게 이러한 보시면 이제 메탈 프리한 방법으로 합성을 하게 되면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다음과 같은 컴포지션에 동시에 존재하는 합성법을 예전에 발표한 걸 있었는데, 이런 걸 이용하면은 만약에 합성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조성 하에서 거의 한 멜팅 포인트가 한 20도 좀 마이너스 20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과연 이게 수소화가 되고 떨어지고가 이게 리버시블하게 되는 것인가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보시면 이제 합성했을 때는 이제 이쪽 7 부분에는 아로마틱 쪽에 이런 프로톤의 그 피크가 나타나는데, 수소화 되면은 이쪽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알리파틱 쪽에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화를 하면은 이제 100% 수소화가 됐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탈수화를 200도에서 하면은 보시면 아로마틱이나 알리파틱 동시에 존재해서 아직 파셜리하게 이제 탈수화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250도로 온도를 올리면은 탈수화가 거의 완전히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 시간에 따라서 탈수화가 되는 퍼센트를 나타내는 건데, 250도에서는 거의 한 95% 정도까지 탈수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항은 이제 이러한 그 물질의 탈수화가 온도에 따라서 너무 디펜던스가 심하고, 그리고 물질에 따라서도 이제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포지션에 메틸가 달려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이 반응 엔탈피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반응이 액상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액상에서의 반응 엔탈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게 관건이고,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 게스 상태에서의 반응 엔탈피를 이제 DFT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탈피를 이제 니스트 TD에 있는 이밸류에이션 방법을 통해서 얘를 보정함으로써 리퀴드 상태에서의 반응 엔탈피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여러 각적인 릴레이션십을 통하면은 각 단계마다의 리액션 컨스탄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면은 최종적으로 이 각각의 물질의 콘센트레이션을 이제 콘센트레이션이 다 이 길른 콘스탄트가 만족할 때까지 평행하게 진행되는데, 과연 이제 어느 패스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그런 반응 농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패스웨이는 저희가 이제 이런 촉매 위에서의 그 카이네틱 액티베이션 에너지 계산을 통해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보시면 이제 이게 액상에서 이퀄리bri엄 컨스탄트인데, 보시면 이제 그 빨간색이 세 번째 달린 물질입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이 중간 생성 물질 탈수화가 급격히 일어나서 이게 연력학적으로 페어블하게 다른 물질에 비해서 가능한데, 문제는 그 다음 스텝 완전히 탈수화가 되는 단계가 높은 온도가 필요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포지션에 달린 거는 반대로 완전히 풀리하게 탈수화되는 탈수화되는 온도가 이제 낮은 반면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스텝이 아주 연력학적으로 좀 안 좋은 반응이라서 3랑 4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경로에서 연력학적으로 좋고 안 좋고가 다른 경우가 발견이 되었고, 만약에 메틸기가 투 포지션에 달리면은 적절하게 이제 이쪽 방향으로도 적절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 마지막 다 탈수가 되는 방향도 낮은 온도에서 다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틸기가 두 번째 달린 게 많이 컨버션이 많으면은 탈수화할 때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완전히 탈수가 다 가능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반응 컨버전을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검은색이 두 번째 포지션에 달린 메틸기인데 낮은 온도에서 다른 물질에 비해서 탈수가 더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이 아까 보여주셨던 이 검은색이 이제 두 번째 메틸기가 달린 건데 같은 온도에서 두 번째 메틸까지 더 그런 컨버전이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어서 실험과 시랑 그다음에 저희가 계산한 그 경향성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결과는 여기까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